안녕하십니까. 백현동 재판에서 이재명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와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13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재명의 허위 발언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것으로 작년 9월에 기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하는 허위 발언으로 이건 작년 10월에 기소됐습니다. 이 문제는 피고 이재명의 거짓말 여부만 가리면 된다는 점에서 간단한 사안이었지만은 기소된 지 13개월이 넘도록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오전 재판에서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와 관련해 마무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 겨우 김문기 건을 끝내고 절반을 남겨둔 것입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재명의 허위 발언에 대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변호인 측은 협박은 주관적 평가의 개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알고 모르는 문제는 인식의 문제라는 주장에 이어 또 다른 기발한 변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피고 이재명이 재판에 2번 연속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변호인들은 내년 총선 이전에 1심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34부는 6개월에 1심을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을 무시한 채 처음부터 이재명을 봐주기로 작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2월 이전에 공직선거법 1심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 혹은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량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해줄 결정적인 증인이거나 증거 외에는 강규태 부장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비슷한 시간에 열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9번째 재판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 하는 법정 증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이 증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을 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작년 10월 2일께 이재명이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서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2021년 10월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자 4단계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서 작년 9월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이 작년 9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한 달 남짓 만에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는지 확인한 셈입니다. 더욱이 A씨가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위증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직접 전화한 이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전 비서실장이 전화로 이재명이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걸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혹시 보고한 바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 전 씨는 친분이 있다기보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전형수 비서실장 외에도 다른 전화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전 비서실장에 앞서 작년 8월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 측근에서 보좌했던 임성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2차례나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A씨는 검찰의 계속되는 질문에 일관되게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이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재명,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임성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등 3명으로부터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전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직장 상사였던 3사람의 전화는 압박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A씨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만약 A씨가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처럼 이재명의 전화에 넘어갔더라면 백현동 위증교사의 당사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검사 사칭 위증교사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김인섭 씨로부터 백현동 개발 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35억 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익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위증교사에 협조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이재명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국토부의 협박 여부를 묻는 3사람의 전화에 진실을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씨의 법적 증언은 김인섭 씨 재판은 물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